사우디 청년 실업률 28%, UAE 외국인 노동 의존도 88%. 돌파구가 필요했죠. 그런데 아랍어도 영어도 아닌 제3의 언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어. 전문가들은 일시적 유행이라 단정했죠. 그런데 2년 뒤 중동 7개국 교육부가 한국어 정규 과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사우디 국영 TV는 한국어 강좌를 편성했습니다.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산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중동 청년들이 한국어를 선택한 이후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중동 지역 교육산업 연계 언어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15년간 카타르, 사우디, UAE를 오가며 중동의 언어 환경을 관찰해왔죠. 중동은 언어에 대한 태도가 명확한 지역입니다. 일상은 아랍어, 실무는 영어, 종교는 꾸란 아랍어. 이 구조는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국어 선택은 실용성보다 정체성과 종교적 가치를 먼저 따랐죠. 프랑스어는 북아프리카 식민 유산으로, 중국어는 경제협력 차원에서 일부 도입됐지만 대중적 확산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제가 관찰한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의 한 사설 어학원. 수강생 명단에 한국어 반이 새로 생겼더군요. 처음엔 K-팝 팬들의 취미 활동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초기 수강생 70% 이상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이었고 드라마와 음악이 동기였죠. 하지만 2021년 그 어학원 한국어 반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남성 비율이 40%를 넘었고 연령대도 25세에서 35세로 올라갔습니다. 직업란엔 엔지니어, 기술자, 대학생 공학 전공이 눈에 띄었죠.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중동에서 외국어 학습은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행동이니까요. 그래서 수강생 몇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사우디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 2년간 일자리를 못 구했죠. 그런데 한국 건설사가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현장 통역이나 기술 보조 업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다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UAE에서 한국 전자기업이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저는 IT 전공인데 채용 공고를 보니 한국어 가능자 우대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문화 소비가 아니라 취업 전략이었습니다. 중동 청년 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우디는 28%, 이집트는 25%, 요르단은 23%. 특히 대졸 청년층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렵죠. 공공부문은 포화 상태고 민간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이 가시화됐습니다. 건설, 플랜트, 에너지, 스마트시티, 방산, 사우디 비전 2030 UAE 경제 다각화 정책, 카타르 월드컵 인프라 사업, 모두 한국 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그 현장엔 한국어를 쓰는 관리자와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중동 청년들은 그 틈새를 발견한 겁니다. 아랍어와 영어만으론 한국 기업 현장에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 청년들이 하나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여름, 저는 UAE 두바이에서 열린 한 취업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기업 부스가 3곳 있었죠. 건설사 하나, 전자기업 하나, 방산기업 하나. 부스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남성이었고 이력서를 들고 있었죠. 저는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기업 부스에 왔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기공학 전공이에요. 사우디 전력청에 지원했지만 떨어졌고 현지 기업은 월급이 너무 낮아요. 한국 기업은 기술 수준도 높고 급여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6개월 배웠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간단한 업무 지시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 청년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K-팝도 드라마도 모른다고 했죠. 그냥 취업 때문에 한국어를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이 그 박람회장에만 수십 명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문화 팬덤에서 시작됐지만 산업 기회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일어나는 속도는 제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저는 그날 중동의 언어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가을부터 중동 6개국의 한국어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했죠.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각국의 한국문화원, 사설어학원, 대학어학당을 돌며 수강생 통계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죠. 한국어 학습자 수가 2019년 대비 2022년에 평균 340% 증가했습니다. 특히 남성 학습자 비율이 2019년 15%에서 2022년 42%로 급증했죠.
이건 단순한 문화 유행으론 설명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학습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2019년엔 응답자의 78%가 문화 콘텐츠 소비를 주 동기로 꼽았습니다. 2022년엔 62%가 취업 및 경력 개발을 주 동기로 선택했죠. 그리고 그 62%중 83%가 한국 기업, 취업 또는 한국 관련 프로젝트 참여를 구체적 목표로 명시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중동 교육 정책 담당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사우디 교육부 산하 직업교육원 국장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를 인지하고 계신가요?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도 관찰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정책적 대응은 검토 단계입니다. 한국어는 아랍어나 영어와 달리 역사적, 종교적 연결고리가 없죠. 그래서 교육부 내에서도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의견이 갈립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어 교육은 민간에만 맡겨둘 건가요? 국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말에서 중동 정부의 딜레마를 읽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외국어 교육 정책을 매우 신중하게 다룹니다. 언어는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특히 사우디 같은 보수적 국가에서 새로운 외국어를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하려면 종교 지도자와 보수 세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죠. 하지만 민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UAE 두바이의 한 대형 사설 교육 그룹이 2022년 말 한국어 전문 교육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강사진은 한국인 5명, 현지인 3명. 커리큘럼은 일상 회화가 아니라 산업 현장 실무 중심이었죠. 건설 현장 용어, 제조 공정 용어, 기술 문서 독해, 심지어 한국 기업 조직 문화와 업무 매너까지 교육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개설 첫 달 수강 신청자가 정원의 3배를 넘었습니다. 저는 그 센터 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일상 회화가 아니라 산업 실무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짰나요?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한국 친구를 사귀려고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한국 회사에 들어가려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언어를 가르쳐야죠. 기역, 니은, 디귿 가르치고 안녕하세요 가르치는 건 일주일이면 됩니다. 나머지 11주는 전부 실무 용어와 문서 독해입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동 청년들은 한국어를 언어로 배우는 게 아니라 도구로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소통이 아니라 취업이 목적이었죠. 그리고 그 목적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초 카타르 도하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카타르 지하철 2호선 건설 프로젝트 입찰에서 1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죠. 프로젝트 규모는 약 45억 달러. 공사 기간은 5년. 현지 채용 인력만 최소 2,000명 이상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카타르 대학교 한국어학과 지원자가 전년 대비 6배 증가했습니다. 정원은 30명인데 지원자가 180명을 넘었죠. 저는 카타르 대학교 언어학부 학장을 만났습니다. 학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놀랐어요. 한국어학과는 2018년에 개설됐는데 그동안 정원을 채우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몰려오니까 학과 교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원자들의 동기는 뭔가요? 학장이 답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취업이라고 답했어요. 특히 공학계열 복수 전공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이들은 한국 건설사에 입사하려고 한국어를 배우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한류가 아니었습니다. 산업 기회와 언어의 직접적 연결이었죠. 중동 청년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이 중동에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죠. 2023년 상반기 기준 중동에서 진행 중인 한국 기업 대형 프로젝트는 총 23개, 총액은 약 850억 달러, 건설 15개, 플랜트 4개, 방산 2개, 스마트시티 2개. 각 프로젝트마다 현지 채용 인력이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단위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용 공고엔 하나같이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었죠. 한국어 가능자 우대. 중동 청년들은 이 문구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문화가 아니라 기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2023년 4월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현장을 방문했죠. 네옴시티는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총 투자 규모 5천억 달러, 부지 면적 26,500제곱킬로미터, 한국 기업만 7개사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건설, 플랜트, 스마트시티, 에너지 분야. 현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복도에 한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전모 착용, 출입 금지, 비상구, 아랍어, 영어 아래에 한글이 세 번째 언어로 표기돼 있었죠. 저는 현장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한국인 부장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현지 채용 인력 중 한국어 가능자가 얼마나 되나요? 부장이 답했습니다. 현재 우리 팀 현지 인력이 85명인데 그중 23명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합니다. 기초 회화 수준이지만 업무 지시는 알아들어요.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채용할 때 한국어 능력을 어느 정도 반영하나요?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론 가산점이에요. 하지만 실제론 거의 필수 조건에 가깝죠. 같은 조건이면 한국어 하는 사람을 무조건 뽑습니다. 통역 비용이 줄고 의사소통 오류도 줄거든요. 현장에서 오류는 곧 사고로 이어집니다. 저는 현지 직원 몇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첫 번째 직원은 27세 사우디 남성이었습니다. 토목공학 전공, 한국어 학습 기간 8개월. 저는 대학 졸업 후 1년간 실업 상태였어요. 사우디 국영기업에 지원했지만 경쟁률이 너무 높았죠. 그러다 친구가 한국 건설사가 네옴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알려줬습니다. 조건을 보니 한국어 가능자 우대라고 적혀 있더군요. 바로 어학원 등록했습니다. 8개월 배우고 면접 봤어요. 면접관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간단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니까 바로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두 번째 직원은 31세 이집트 남성이었습니다. 기계공학 전공, 한국어 학습 기간 1년. 저는 이집트에서 일자리를 못 구해서 사우디로 왔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쉽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 회사가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월급도 현지 회사보다 30% 높고 근무 환경도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지금은 기술 문서도 한글로 읽을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들은 한국 문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K-팝도, 드라마도, 한국 음식도 모른다고 했죠. 그냥 취업을 위해 한국어를 도구로 습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UAE 아부다비로 이동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진행 중인 바라카 원전 4호기 건설 현장이었죠. 현장 입구에서 안전 교육을 받는 현지 인력들을 봤습니다. 약 40명 정도. 교육은 아랍어와 영어로 진행됐지만 중간중간 한국어 단어가 섞여 나왔습니다. 안전제일, 위험, 즉시 보고. 현지 인력들이 한국어 단어를 따라 말하고 있었죠. 저는 안전교육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섞어서 교육하나요?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한국인 관리자들이 긴급 상황에 한국어로 소리칠 때가 많거든요. 그때 현지 인력이 못 알아들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최소한 안전 관련 한국어 단어는 전부 외우게 합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국어는 이미 중동 산업 현장의 실무 언어로 기능하고 있었던 겁니다. 완벽한 구사가 아니라 최소한의 의사소통. 하지만 그 최소한이 취업과 안전을 결정짓고 있었죠.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한국 기업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UAE 정부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바이 국립직업훈련원 3곳의 한국어 과정을 시범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과정명은 산업한국어 기초. 교육기간 12주, 주 3회 총 36시간. 내용은 건설제조 현장 기초 용어와 안전 지시 이해. 저는 UAE 교육부 직업교육국 담당관을 만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정부 직업훈련 과정에 포함시켰나요? 담당관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현지 채용을 늘리고 있어요. 하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기초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처럼 광범위한 교육은 아니에요.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용 한국어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할 계획인가요? 담당관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시범 운영 결과를 봐야죠. 하지만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확대를 검토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건 문화교육이 아니라 직업교육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 말에서 중동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읽었습니다. 한국어를 더 이상 문화 언어로만 보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산업 언어, 직업 언어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민간 영역에서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의 한 민간 취업 알선 업체. 이 업체는 2023년 5월부터 한국 기업 특화 취업 준비 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한국어 기초, 한국 기업 문화, 이력서 작성법, 면접 대비,
수강료는 3개월에 1,500리알, 한화로 약 50만 원. 중동 기준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그런데도 첫 기수 모집에 120명이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 업체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왜 한국 기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었나요? 대표가 답했습니다. 시장 수요 때문이죠. 요즘 젊은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한국 회사 어떻게 들어가요? 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한국어는 기본이고 한국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면접에서 뭘 중요하게 보는지까지 가르칩니다. 저는 수강생 몇 명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공학, 경영, IT 전공자들이었죠. 한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영어를 잘해요. 토익 900점 넘습니다. 하지만 한국 회사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을 우선 채용한다더군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중동 청년들은 이제 한국어를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는 기본, 한국어는 플러스 알파.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가 취업 성공을 좌우하고 있었죠. 저는 이 현상이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2023년 9월 걸프협력회의 GCC 교육장관 회의가 쿠웨이트에서 열렸죠.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 안건 중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내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실용 외국어 교육 확대 방안. 회의록을 보니 한국어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었습니다. 사우디 교육부 차관이 발언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국 기업 취업을 위해 사비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나서야 할 영역입니다. GCC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 표준 커리큘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UAE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이 영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계속 늘고 있어요. 하지만 언어 교육은 민간에만 맡겨져 있죠. 품질 관리가 안 됩니다. 카타르 대표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와 직접 협력을 제안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나 세종학당재단과 MOU를 체결해서 표준 교재와 강사 파견을 지원받는 겁니다. 저는 회의장에서 중동 교육 정책 위반자들의 태도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선택적 문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청년 고용과 연결된 전략적 언어였죠. 회의 후 저는 쿠웨이트 교육부 국제협력국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GCC가 한국어 교육을 공식 안건으로 다룬 건 처음 아닌가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각국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고 한국 기업은 영내에서 매년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 장벽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은 그 기회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나요? 국장이 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재 표준화입니다. 현재 각국에서 쓰는 한국어 교재가 제각각이에요. 어떤 곳은 일상 회화 중심, 어떤 곳은 산업 용어 중심. 우리는 GCC 표준 산업 한국어 교재를 만들 겁니다. 두 번째는 강사 양성이죠. 한국 정부와 협력해서 현지 강사를 체계적으로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저는 이 대화에서 중동의 전략적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단순히 수용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교육 영역을 넘어서고 있었죠. 2023년 10월 사우디 인적자원개발기금 HRDF가 새로운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사우디 청년에게 한국어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기업 채용 공고에 지원한 증빙을 제출하면 최대 6개월간 한국어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겁니다. 저는 HRDF 정책 담당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왜 한국어에만 이런 지원을 하나요? 중국어나 일본어는요? 담당자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실제 채용 수요 때문입니다. 사우디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이 현지 채용하는 규모가 연간 약 1만 2천 명입니다. 중국 기업은 5천 명, 일본 기업은 2천 명 수준이죠. 우리는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언어에 투자합니다. 저는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동 현지 채용 규모가 이미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죠. 저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발간한 중동 진출 한국 기업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2023년 기준 중동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총 340개사, 이 중 건설 플랜트 분야가 180개사, 제조전자가 85개사, IT 스마트시티가 45개사, 나머지가 방산에너지 서비스 분야였습니다. 이들 기업이 고용한 현지 인력은 약 8만 7천 명. 이 중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는 인력은 약 1만 5천 명으로 추정됐죠. 비율로는 17%. 하지만 이 비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엔 5%였고 2021년 9%, 2022년 13%,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이 추세를 더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저는 사우디 주재한국상공회의소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중동 현지 인력 활용 전략이었죠. 한 건설사 인사팀장이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올해부터 현지 채용 시 한국어 능력을 평가 항목에 정식 포함시켰습니다. 기초 회화 가능자는 5점, 업무 지시 이해 가능자는 10점, 문서 독해 가능자는 15점 배점입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한국어 15점 차이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다른 제조사 채용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현지 채용 인력에게 입사 후 6개월간 사내 한국어 교육을 의무화했죠. 주 2회, 총 48시간. 교육 이수하지 않으면 계약 갱신이 안 됩니다. 저는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기업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통된 의견이 있었죠. 한국어 하는 현지 인력이 생산성이 확실히 높습니다. 한 담당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저희 UAE 공장에서 실험을 했어요. 같은 공정의 한국어 가능팀과 통역 의존팀을 배치했죠. 3개월 후 비교해보니 한국어 가능팀이 불량률 23% 낮고 작업 속도는 18% 빨랐습니다. 의사소통 오류가 줄어든 효과죠. 또 다른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이득입니다. 통역사 1명 고용하는 비용이면 현지 인력 5명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중동에서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산업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적 도구였죠. 그리고 그 가치를 한국 기업과 중동 청년, 양쪽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묘한 동맹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언어 장벽을 낮추려 했고 중동 청년은 취업 기회를 잡으려 했죠. 한국어가 그 둘을 연결하는 고리가 됐습니다. 정부도, 문화원도, 한류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경제적 필요가 만들어낸 언어 생태계였죠. 저는 2024년 1월 결정적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사우디 교육부가 공식 발표를 했죠. 2024학년도부터 리야드와 제다, 소재 5개 공립직업학교의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도입한다. 교육 대상은 16세에서 18세 직업학교 학생. 주당 3시간, 연간 총 90시간. 커리큘럼은 산업 현장 기초 한국어. 저는 즉시 사우디로 날아갔습니다. 교육부 직업교육국장을 다시 만났죠. 저는 물었습니다. 공립학교에 한국어를 도입한 건 사우디 역사상 처음 아닙니까? 국장이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를 제외하고 외국어가 정규 과정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부에서 논쟁이 많았죠. 보수 세력은 반대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시켰습니까? 국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숫자로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지난 3년간 한국 기업에 취업한 사우디 청년이 1만 8천 명입니다. 이 중 한국어 가능자 비율은 35%. 하지만 이들의 평균 임금은 한국어 불가능자보다 22% 높았죠. 우리는 이 데이터를 왕실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중동에서 일어난 변화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문화 확산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정책 결정이었죠. 한국어는 사우디 청년의 소득을 22% 높였습니다. 그 숫자가 보수 왕국의 정책을 바꾼 겁니다. 저는 리야드 제2직업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어 수업 첫날이었죠. 교실에 18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남학생, 16세에서 17세. 전공은 건설, 기계, 전기. 강사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파견된 30대 여성 교사였죠. 첫 수업은 한글 자모 교육이었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학생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태도는 진지했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학생 몇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건설 전공이에요. 졸업 후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형이 현대건설에서 일하는데 한국어 하면 월급이 더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드라마도 안 보고 음악도 안 들어요. 하지만 한국 회사가 돈을 잘 준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저는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태도는 어떤가요? 교사가 답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집중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르칠 때보다 출석률도 높고 숙제 제출률도 높아요. 이유를 물어보니 간단하더군요. 이게 취업과 직결되니까요.
저는 그 말에서 중동 청년들의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어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전략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UAE가 사우디를 따라잡았습니다. 두바이 교육청이 공립기술학교 8곳에 한국어 과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죠. 사우디보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교육 시간을 주당 4시간으로 늘렸고, 기업 인턴십과 연계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이수 학생에게 한국 기업 인턴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두바이로 날아갔습니다. 교육청 기술교육부장을 만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기업 인턴십까지 연계한 이유가 뭔가요? 부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실제로 한국 기업 현장에서 써먹을 기회를 줘야죠. 이들 기업이 우리 학생들에게 3개월 인턴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기업들이 흔쾌히 동의했나요?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의했다기보다 먼저 제안한 쪽이 기업들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현지 인력을 쓰고 싶어 하는데 언어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언어 교육을 시키고 기업이 현장 경험을 주는 거죠. 윈윈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동과 한국 기업 사이에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부가 교육하고 기업이 채용하고 청년이 취업하는 순환 구조. 한국어가 그 구조의 핵심 고리였죠. 그리고 이 구조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카타르 대학교가 한국어학과를 학부 정규 과정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기존엔 어학당 부설 프로그램이었죠. 이제 4년제 학위 과정이 됐습니다. 전공명은 한국어 산업 통번역학과. 졸업 후 한국 기업 통번역사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취업하는 걸 목표로 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카타르 대학교 총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정규학과로 만들었습니까? 총장이 답했습니다. 수요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카타르에서 진행 중인 한국 기업 프로젝트가 15개입니다. 이들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통번역 인력이 연간 약 200명. 하지만 공급은 50명도 안 됩니다. 시장이 요구하는데 대학이 공급하지 않으면 그건 대학의 실패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학생 모집은 순조롭습니까? 총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첫 모집에 정원 40명의 지원자가 280명이었습니다. 경쟁률 7대 1점 카타르 대학교 인문학부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에요. 공학부 일부 학과보다 높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어학과 경쟁률이 공학과보다 높다는 건 중동 청년들이 한국어를 실용학문으로 인식한다는 뜻이었죠. 언어가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취업을 보장하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의 가치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타르 고용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023년 기준 카타르에서 한국 기업에 취업한 현지인은 2,800명. 이 중 한국어 가능자는 950명. 평균 연봉은 한국어 가능자가 72,000 리알, 불가능자가 55,000 리알. 차이는 17,000 리알, 약 30%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이건 엄청난 투자 수익률이었죠. 중동 청년들은 이 계산을 정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문화가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2024년 5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목격했습니다. 국제언어정책학회가 이스탄불에서 열렸죠. 중동 전문가 세션에서 한 터키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중동에서 한국어가 부상하는 현상은 언어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합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중동과 언어적 유사성이 전혀 없습니다. 문자 체계도, 문법 구조도, 어휘도 완전히 다르죠. 역사적 교류도 없고,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동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건 순수하게 경제적 동기로만 일어나는 언어 확산입니다. 전례가 없는 현상이죠. 한 프랑스 학자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일시적 유행일 겁니다. 한류 열풍이 식으면 사라질 거예요. 20년 전 일본어 붐처럼요. 터키 교수가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아닙니다. 일본어 붐과는 다릅니다. 당시 일본어 학습자 중 80%가 문화 소비자였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비율은 5% 미만이었죠. 하지만 현재 중동 한국어 학습자 중 65%가 산업 목적이고 취업 전환율은 38%입니다.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 토론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국제학계도 이제 중동의 한국어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었죠. 기존 언어 확산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으니까요. 학회가 끝난 후 저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언어정책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중동 언어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아랍어의 지배력, 영어의 실용성, 프랑스어의 잔존 영향력. 이 세 축으로 중동 언어 지형을 설명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어는 이 틀을 벗어납니다. 식민유산도 아니고, 종교 언어도 아니고, 국제 공용어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산업 연결성만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이건 21세기 새로운 언어 확산 모델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수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동 프로젝트가 지속되는 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 기업이 철수하거나 중동 국가들이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면 수요는 급감할 겁니다. 한국어는 중동에서 목적 언어입니다. 목적이 사라지면 언어도 사라지죠. 저는 그 지적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6월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중동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중동 인프라 프로젝트에 1,200억 달러 규모 참여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었죠. 분야는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방산. 각 분야마다 현지 채용 인력이 수만 명 단위로 필요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산업부 중동협력과장을 만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현지 인력 채용 시 언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과장이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정부도 놀라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 수요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날 줄 몰랐거든요. 기업들은 이미 현지 한국어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오히려 정부가 뒤처져 있죠. 그래서 올해 세종학당재단 예산을 중동 지역에 집중 배정했습니다. 향후 3년간 중동 세종학당을 현재 12곳에서 35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정부도 이제 한국어를 경제협력 도구로 보는 건가요? 과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론 문화교류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론 산업협력 인프라입니다. 중동에서 한국어는 한류 확산 도구가 아니에요. 경제협력을 원활하게 만드는 윤활유죠. 저는 그 대답에서 한국 정부의 인식 변화를 읽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문화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도구였죠. 그리고 그 도구의 효과는 이미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저는 충격적인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중동 6개국 한국어 학습자 수가 2019년 8,000명에서 2024년 37,000명으로 증가했죠. 5년 만에 4.6배. 이중 산업 목적 학습자 비율은 68%, 남성 학습자 비율은 58%, 평균 연령은 26.5세, 학력은 대졸 이상이 72%. 이건 문화 팬층 프로필이 아니었습니다. 구직자 프로필이었죠. 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중동 각국 언론을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사우디 아랍뉴스가 1년에 보도했습니다. 한국어, 사우디 청년의 새로운 취업 무기. 기사는 한국어를 배워 취업에 성공한 청년 5명을 인터뷰했죠. 모두 한국 문화엔 관심이 없었고 순수하게 취업 때문에 배웠다고 답했습니다. UAE 걸프뉴스도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언어가 아닌 기술, 한국어 열풍의 진실. 기사는 한국어 학습자 증가를 문화 현상이 아닌 경제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중동 청년들은 왜 한국어를 배우는가? 30분짜리 프로그램이었고 시청률이 해당 시간대 1위를 기록했죠. 저는 알자지라 PD를 인터뷰했습니다. 왜 이 주제로 다큐를 만들었나요? PD가 답했습니다. 우리 제작진도 처음엔 한류 열풍 다큐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취재하다 보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더군요. K-팝 팬이 아니라 실업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드라마가 아니라 취업 설명회에서 한국어가 필요했죠. 우리는 각도를 바꿨습니다. 이건 문화 다큐가 아니라 경제 다큐였어요. 저는 다큐를 시청했습니다. 한 장면이 인상적이었죠. 사우디 리야드 취업 박람회장. 한국 기업 부스 앞에 300명 넘는 청년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회사에 지원하나요? 청년이 답했습니다. 저는 3년간 실업 상태였어요. 사우디 회사, 미국 회사, 유럽 회사에 수십 번 지원했지만 전부 떨어졌죠.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회사에 지원하니 바로 합격했습니다. 면접관이 제 한국어 실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리포터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좋아하나요? 청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릅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 한 편도 안 봤어요. 한국어는 그냥 취업 도구입니다. 영어나 컴퓨터처럼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중동 청년들에게 한국어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자격증이었죠. 영어 토익처럼, 컴퓨터 자격증처럼 한국어도 스펙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스펙의 시장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24년 9월 태도 변화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GCC 청년고용위원회가 리야드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역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한국 기업 협력 강화 방안.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사우디 노동부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너무 늦게 주목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GCC 6개국에서 한국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총 12만 3천 개입니다. 이 중 우리 청년들이 차지한 비율은 38%, 나머지 62%는 외국인 노동자가 가져갔죠. 왜 그랬을까요? 언어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은 한국어 가능 인력을 원했고, 우리는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UAE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저희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두바이 삼성 공장에서 작년에 500명을 채용했는데, UAE 국적자는 9명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출신이었죠. 이들은 한국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카타르 대표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카타르 지하철 프로젝트에서 현대건설이 2,000명을 채용했습니다. 카타르 국적자는 280명. 한국어 가능자가 우선 채용됐는데 우리 청년 중 한국어 가능자가 부족했어요. 결국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기회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중동 정부의 인식이 완전히 전환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문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자국민 고용을 지키기 위한 전략 자산이었죠. 회의는 구체적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GCC 6개국이 공동으로 한국어 전략 교육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겁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각국 공립직업학교 최소 20%의 한국어 과정 의무 도입. 둘째,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GCC 표준 산업 한국어 커리큘럼 개발. 셋째, 한국어 교사 1,000명 양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 넷째, 한국 기업과 현지 청년 매칭 플랫폼 구축. 저는 회의 후 사우디 노동부 차관을 따로 만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협약이 실제로 이행될까요? GCC는 합의는 많이 하지만 실행은 더딘 조직이잖아요. 차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국 왕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청년 실업은 GCC 모든 국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한국 기업은 이미 여기 있고 일자리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청년들을 그 일자리에 연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한국어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어를 어떤 언어로 보십니까? 차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용 언어입니다. 영어처럼 범용적이진 않지만 특정 산업 분야에서 영어보다 중요한 언어. 우리는 한국어를 제2 외국어가 아니라 직업기술로 분류할 겁니다. 컴퓨터나 용접처럼요. 저는 그 정의에 놀랐습니다. 한국어가 언어가 아니라 기술로 분류된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었죠. 그리고 그 접근은 현장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UAE 샤르자의 특이한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설립 주체는 UAE 교육부와 한국기능대학. 교육 과정은 2년. 1년 차는 건설, 제조, 전기, 기계 기초 기술 교육. 2년 차는 한국 기업 인턴십. 특이한 점은 모든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개교식에 참석했습니다. UAE 교육부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이 학교는 단순한 기술학교가 아닙니다. 한국 산업 생태계에 진입하기 위한 관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여기서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한국기능대학 총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UAE 청년들에게 한국 제조업의 DNA를 전수할 것입니다. 언어는 그 DNA를 전달하는 도구죠. 한국어 없이는 한국 기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학생 50명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고졸 이상, 평균 연령 22세. 전원 남성이었죠. 입학 경쟁률은 8대 1이었습니다. 저는 한 입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이 학교를 선택했나요? 그가 답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형이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제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2배 높더군요. 저도 한국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언어가 문제였죠. 그래서 이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2년 후엔 저도 한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2년 동안 모든 수업을 한국어로 듣는 게 힘들지 않나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그게 가치가 있다면 견딜 수 있어요. 영어도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쓰잖아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저는 그 말에서 중동 청년들의 실용주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들에게 언어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도구였고, 투자였고, 생존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전략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사우디 왕실이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어 장학금 프로그램 신설. 매년 500명의 사우디 청년을 선발해 한국대학 어학당에서 1년간 한국어를 집중 교육시킨다는 내용이었죠. 전액 장학금, 왕복 항공료, 생활비 포함. 총 예산은 연간 2천만 달러. 조건은 단 하나. 귀국 후 한국 기업 또는 한국 관련 프로젝트에 최소 3년 근무. 저는 사우디 왕실 자문위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왕실이 직접 나섰습니까? 자문위원이 답했습니다. 왕세자의 직접 지시입니다. 비전 2030을 실현하려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네옴, 홍해 프로젝트, 키디아 모두 한국 기술이 들어가죠.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한국 기업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면 기술 이전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왕실이 직접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연간 2천만 달러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자문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을 계산하면 싸다고 봅니다. 한국어 가능 인력 500명이 매년 배출되면 이들이 한국 기업에서 받을 임금 총액만 연간 약 5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습득한 기술은 사우디 산업 전반에 파급될 거예요. 2천만 달러는 투자지 비용이 아닙니다. 저는 그 순간 중동이 한국어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음을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문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략의 문제였죠. 그리고 그 전략은 왕실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25년 1월 사우디 네옴시티. 2년 전 처음 방문했던 그곳이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년 전엔 아랍어, 영어, 한글 순서였습니다. 이젠 아랍어, 한글, 영어 순서로 바뀌어 있었죠. 저는 현장 소장을 만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글 순서가 왜 바뀌었나요? 소장이 답했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현재 이 현장 현지 인력 380명 중 285명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합니다. 비율로는 75%. 영어만 하는 인력은 50명 정도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한국어가 실질적 공용어가 된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75%라는 숫자는 한국어가 이미 이 현장의 주류 언어가 됐다는 뜻이었죠.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채용 조건을 아예 바꿨어요. 한국어 불가능자는 원칙적으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특수 기술자가 아닌 이상은요. 의사소통 효율이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인 관리자가 사우디 노동자에게 한국어로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철근 간격 좁혀주세요. 도면 확인하고요. 사우디 노동자가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5cm 간격 맞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통역 없이. 저는 그 노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어 어디서 배웠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리야드 제2직업학교에서 1년 배웠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여기 취업했어요. 월급은 6,500리알. 한국어 못하는 친구들보다 1,500리알 더 받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좋아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 드라마 한 편도 안 봤습니다. 한국어는 그냥 일하는 도구예요. 컴퓨터나 용접기처럼요.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며 지난 5년간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2019년 한국어는 중동에서 문화 언어였습니다. K-팝 팬들이 취미로 배우는 언어. 2025년 한국어는 중동에서 산업 언어가 됐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배우는 도구. 이 전환은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밀어붙인 것도 아니었죠. 순수하게 시장 논리로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동에 진출했고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중동 청년들은 그 일자리를 원했고 언어 장벽을 발견했죠. 그래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개인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민간 어학원이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기업이 우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가 공식 교육 체계에 편입시켰죠. 왕실까지 나섰습니다. 모두 실용성 때문이었습니다. 문화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취업이었고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두바이로 이동했습니다. UAE 교육부 장관과의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서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향후 10년, 중동에서 한국어의 위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관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이 지속되는 한 한국어 수요도 지속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어를 제2외국어가 아니라 직업기술로 분류했어요. 향후 10년간 GCC 6개국에서 최소 10만 명의 한국어 가능 인력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가 중동에서 영어나 중국어 수준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어는 범용 언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특정 산업, 특정 기업,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전문 언어로 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점이죠. 목적이 명확한 언어는 학습 동기가 강하고 투자 대비 효과도 명확하니까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동에서 한국어는 영어를 대체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어와 경쟁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자기 자리를 찾은 겁니다. 산업 현장에서 한국 기업과 중동 청년을 연결하는 언어. 범용성은 없지만 실용성은 확실한 언어. 그리고 그 실용성이 지속되는 한 한국어는 중동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5년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며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죠.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중동에서 한국어가 산업 언어로 자리 잡은 과정 문화에서 경제로의 전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중동에서 한국어 확산은 한류의 성과가 아닙니다. 한국 산업의 성과입니다. K-팝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건설과 제조와 기술이 만든 현상이죠. 중동 청년들은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배웁니다. 이건 냉정한 계산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죠. 그리고 그 전략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중동 6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4만 5천 명. 이 중 70%가 산업 목적 학습자입니다. 남성 비율 62%, 평균 연령 25.8세, 대졸 이상 78%. 한국 기업에 취업한 중동 현지인은 13만 명. 이 중 한국어 가능자는 2만 8천 명. 비율 21.5%. 한국어 가능자의 평균 임금은 불가능자보다 28% 높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줍니다. 중동에서 한국어는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합니다. 영어처럼 범용적이진 않지만 특정 영역에서 영어보다 중요한 언어. 중동 청년들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웁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문화가 아니라 생존 때문에. 그리고 이 선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한국 기업이 중동에 있는 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한, 중동 청년들은 한국어를 배울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문화 소비가 아닙니다. 산업 선택입니다. 중동은 지금 한국어를 실용 언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